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46%입니다. 절반도 안 됩니다. 더 충격적인 건 곡물 자급률입니다. 겨우 21%, 밀은 1%, 옥수수도 1%, 콩은 7%에 불과합니다. 만약 내일 전쟁이 나서 수입이 완전히 끊긴다면 우리는 과연 몇 달을 버틸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식량 안보란 무엇인지, 왜 한국이 특히 위험한지, 그리고 미래의 식량 위기가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지 완전히 이해해드리겠습니다. 식량 안보라는 말을 들으면 아프리카의 기아 문제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식량 안보는 우리나라와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전 세계 밀 가격이 50% 이상 폭등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밀가루 가격이 급등하면서라면 빵, 과자 값이 연쇄적으로 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났는데 왜 한국의 밀가루 값이 오르는 걸까요? 그것은 한국이 밀의 99%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인류 역사에서 식량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대기근은 왜 발생했는지, 녹색혁명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한국의 식량 구조가 왜 이렇게 취약해졌는지를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와 인구 증가가 만들어낼 미래의 식량 위기, 그리고 스마트팜과 대체식품 같은 해결책까지 다룹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뉴스에서 식량 위기, 곡물 가격 급등, 식량 무기화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정확히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식량 안보란 모든 사람이 언제든지 충분하고 안전하며 영양가 있는 식량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즉 FAO가 1996년에 공식적으로 정의한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국민이 굶지 않도록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 이것이 식량 안보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식량 안보가 무너진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845년 아일랜드 대기근입니다. 아일랜드는 당시 감자의 식량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자 마른병이라는 전염병이 퍼지면서 감자 농사가 전멸합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약 100만 명이 굶어 죽었고 150만 명 이상이 미국과 영국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아일랜드 인구의 4분의 1이 사라진 겁니다. 이 비극의 배경에는 영국의 식민 지배가 있었습니다. 영국은 아일랜드에서 곡물을 계속 수출했고 기근 구호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식량이 정치적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최초의 사례 중 하나입니다. 더 끔찍한 사례도 있습니다. 1930년대 소련의 우크라이나 대기근 홀로도모르입니다. 스탈린은 농업 집단화 정책을 강행하면서 우크라이나 농민들의 곡물을 강제로 징발했습니다. 풍년이었는데도 농민들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수확한 곡물을 전부 국가가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약 300만에서 500만 명이 굶어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기근, 즉 인위적 대기근이었습니다. 식량을 무기로 사용한 가장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비극이 반복되면서 인류는 식량 문제를 국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에 도달합니다. 1945년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설립됩니다. FAO의 목표는 전 세계 기아를 종식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194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식량 생산 기술 지원, 농업 정책 조언, 식량위기 조기 경보 시스템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인류의 식량 역사를 바꾼 사건이 일어납니다. 녹색혁명입니다. 미국의 농학자 노먼 볼로그가 질병에 강하고 수확량이 많은 신품종 밀을 개발합니다. 이 신품종 밀은 멕시코, 인도, 파키스탄에 보급되면서 곡물 생산량을 폭발적으로 늘렸습니다.
인도는 기근 위기에서 식량 수출국으로 변모했습니다. 녹색혁명 덕분에 전 세계 곡물 생산량은 1960년대 이후 3배 이상 증가했고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기아에서 벗어났습니다. 노먼 볼로그는 1970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가 살린 생명은 10억 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구한 과학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녹색혁명에도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대량의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 지하수 고갈, 토양 황폐화 같은 환경 문제를 남겼습니다. 단기적으로 식량 위기를 해결했지만 장기적으로 새로운 위기의 씨앗을 뿌린 셈이었습니다. 이렇게 인류는 식량과 끊임없이 싸워왔습니다. 식민지 시대에는 식량이 지배의 도구였고 냉전 시대에는 식량이 이념의 무기였으며 현대에는 식량이 경제와 안보의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국의 식량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먼저 숫자를 보겠습니다.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약 46%입니다. 식량의 절반 이상을 수입에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지표가 곡물 자급률입니다. 곡물 자급률은 겨우 21%입니다. 여기서 쌀을 빼면 상황이 더 처참해집니다. 밀 자급률 1%, 옥수수 자급률 1%, 콩 자급률 7%입니다. 사실상 쌀을 제외한 모든 곡물을 수입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인이 매일 먹는 빵, 라면, 치킨, 돈가스, 파스타. 이 음식들의 원재료인 밀과 옥수수는 거의 100% 수입입니다. 닭과 돼지를 키우는 사료도 대부분 수입 옥수수와 대두로 만듭니다. 우리가 한국산 치킨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닭이 먹은 사료는 미국이나 브라질에서 온 겁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1960년대까지 한국은 농업 국가였습니다. 인구의 60% 이상이 농업에 종사했습니다. 하지만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상황이 급변합니다. 농촌 인구가 도시로 대거 이동했고 농경지는 공장과 아파트로 바뀌었습니다. 정부 정책도 쌀 중심이었습니다. 쌀만 자급하면 된다는 인식이 있었고 다른 곡물은 수입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미국에서 쌀밀과 옥수수를 수입하는 것이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이 판단이 결과적으로 한국을 식량 수입 의존 구조에 가두게 됩니다. 이 취약한 구조가 실제로 위기를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 5위의 밀 수출국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의 밀 수출이 막히자 국제밀 가격이 50% 이상 폭등했습니다. 한국은 밀의 99%를 수입하기 때문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밀가루 가격이 급등했고 라면 가격이 올랐고 빵 가격이 올랐고 외식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전쟁 때문에 한국의 식탁 물가가 오른 겁니다. 이것이 식량 안보가 무너질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더 무서운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거나 중국과 미국의 갈등으로 태평양 항로가 봉쇄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곡물 비축량이 약 2개월분에 불과합니다. 수입이 완전히 끊기면 2개월 후부터 식량 부족 사태가 시작됩니다. 쌀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만 밀과 옥수수가 없으면 빵, 라면, 과자를 만들 수 없고 사료가 없으면 축산업이 붕괴합니다. 닭고기, 돼지고기, 달걀 공급이 끊기는 겁니다. 이것은 가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 식량 수입이 끊기면서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같은 한반도에서 불과 30년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식량 안보가 무너지면 사회 질서 자체가 무너집니다. 배고픈 국민은 어떤 정부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식량 위기는 거의 항상 정치적 불안, 폭동, 정권 교체로 이어졌습니다. 2011년 아랍의 봄도 밀 가격 폭등이 도화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량 안보는 단순히 먹을 것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는 글로벌 차원의 식량 위기와 미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후변화입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농업 생산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뭄, 홍수, 폭염이 빈번해지면서 곡물 수확량이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호주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역대급 가뭄으로 밀 생산량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인도는 2022년 극심한 폭염으로 밀 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세계 2위의 밀 생산국이 갑자기 수출을 막아버린 겁니다. 과학자들은 지구 온도가 1도 상승할 때마다 주요 곡물 수확량이 3에서 7% 감소한다고 경고합니다. 현재 추세대로면 2050년에는 식량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인구 증가입니다. 현재 세계 인구는 약 80억 명입니다. 2050년에는 97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억 명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이들을 먹여 살리려면 현재보다 식량 생산을 최소 60% 이상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농경지는 더 이상 크게 늘릴 수 없습니다. 이미 지구 육지의 약 40%가 농업에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는 산림, 사막, 도시 등으로 전환이 어렵습니다. 사실 오히려 농경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도시화, 사막화, 토양 오염으로 매년 수백만 헥타르의 농경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물 부족입니다. 농업은 전 세계 담수 사용량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기후변화와 인구 증가로 물 부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세계 물 수요와 공급 사이에 약 40%의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농사를 짓지 못하면 식량이 없습니다. 이미 중동, 북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지역은 심각한 물 부족으로 농업 생산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식량의 무기화입니다. 식량을 외교적 압박 도구로 사용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흑해 곡물 수출을 통제하면서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중국은 호주와 외교 갈등이 생기자 호주산 보리에 80%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식량 수출국이 수입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식량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식량 자급률이 낮은 나라일수록 이런 압박에 취약합니다. 한국처럼 곡물 자급률이 21%인 나라는 식량 무기화의 직접적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첫째, 스마트팜입니다. 실내에서 LED 조명과 수경재배로 농작물을 키우는 기술입니다. 기후와 상관없이 연중 생산이 가능하고 물 사용량도 기존 농업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네덜란드는 국토 면적이 한국의 절반도 안 되지만 세계 2위의 농산물 수출국입니다. 첨단 온실 기술과 스마트팜 덕분입니다. 둘째, 대체 식품입니다. 식물성 고기, 배양육, 곤충 단백질이 미래 식량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소고기 1kg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곡물은 약 7kg입니다. 곡물을 고기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비효율이 발생하는 겁니다. 배양육이나 식물성 고기는 이 비효율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종자 주권입니다. 전 세계 종자 시장은 바이엘,
코르테바 등 소수의 다국적 기업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자체 종자를 개발하고 보유하지 않으면 종자마저 수입에 의존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국은 딸기, 장미 등의 로열티로 매년 수백억 원을 해외에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최근 한국산 딸기 품종이 개발되면서 로열티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됐지만 곡물 종자는 여전히 해외 의존도가 높습니다. 결국 식량 안보는 한 가지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급률을 높이되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비축량을 늘리며 첨단 농업 기술에 투자하는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식량 안보란 국민이 언제든지 충분한 식량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류는 아일랜드 대기근, 홀로도모르 같은 참혹한 역사를 겪으면서 식량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FAO를 설립하고 녹색혁명을 통해 식량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식량 자급률 46%, 곡물 자급률 21%라는 숫자는 한국이 식량 안보에서 매우 취약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쌀을 제외하면 밀 1%, 옥수수 1%, 콩 7%로 거의 모든 곡물을 해외에서 사오고 있습니다. 수입이 끊기면 2개월 뒤부터 식량 부족이 시작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 취약한 구조가 실제로 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전쟁이 나면 밀 가격이 폭등하고 식량을 무기로 사용하는 나라가 있으며 기후변화로 곡물 생산은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 대체식품, 종자 주권 확보 같은 미래 대비가 절실합니다. 식량 안보는 전쟁이나 재난이 일어난 후에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하는 국가 안보의 핵심 과제입니다. 배고픈 국민은 어떤 정부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식량이 곧 안보이고 식량이 곧 주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 먹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한 나라의 진정한 힘은 군사력만이 아니라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사이버 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장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 사이버 전쟁이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10분지식 이야기였습니다.